안녕하십니까. 저널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김준엽입니다. 해당 논문은 제약 없는 손가락 표면 상호작용을 확률 분포로 변환하고 바세르슈타인 거리를 활용하여 지각적 유사성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논문으로 예측 방식이 새로워서 이 논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2022년 10월 IEEE Transaction on Haptic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1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버네틱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만질 때 우리는 이 마찰, 거칠기, 변형성 같은 물리적 속성에 관한 촉각 정보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끝의 변형이 기계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중추신경계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같은 질감을 탐색할 때도 피부 변형 패턴이 다를 수 있지만 뇌가 이러한 신호로부터 어떻게 일관된 지각을 형성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심리 물리학적 실험을 통해 표면 유사성을 평가하고 MDS나 PCA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질감 지각이 3개에서 5개의 차원으로 이제 압축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손가락 표면 상호작용과 지각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존 연구는 통제된 조건에서 측정한 이 표면 특성과 지각 공간 간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어 복잡한 탐색 과정을 간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 없는 손가락 표면 상호작용에서 얻은 촉각 정보와 인간 지각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합니다. 특히 힘과 스캔 속도에 따라 특성값이 변하므로 자유 탐색 상황에서 이를 지각적 판단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었다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 손가락 표면 상호작용 신호를 특성 분포로 우선 변환하고 인간 평가에 기반한 표면 쌍간의 특성 분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모델과 참가자별 모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실험에는 총 10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7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28.5세였습니다. 실험에는 다양한 재질 특성을 가진 10개의 표면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상단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재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험 설정을 살펴보면 오른쪽 하단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참가자 앞에 2개의 표면이 배치되었고 각 표면은 힘 센서 위에 놓였습니다. 접촉력 벡터, 그리고 접촉 토크 벡터, 그리고 이 손가락 가속도 벡터를 측정하기 위해 이 포스 센서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자의 양쪽 손 검지 손톱에는 맞춤형 디지털 가속도계 보드가 부착되었으며 이미지에서 이제 엑셀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실험 장면은 이제 위쪽에 보이는 이 고해상도 카메라로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참가자와 표면 사이에 이 검은색 칸막이를 두고 참가자가 이 소음 차단 헤드폰을 착용하게 하여 청각적 단서를 차단해 참가자들이 오직 촉각적 단서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 표면쌍은 이제 테이프로 홀더 가장자리에 고정하여 힘 센서 위에 배치되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참가자에게 소리로 신호를 보냈고 그러면 참가자는 이 검지 손가락만을 사용하여 5초 동안 두 표면을 자유롭게 탐색합니다. 탐색이 끝나면 다시 소리로 신호를 보내 참가자가 표면에서 손가락을 떼도록 했습니다. 그 참가자는 9점 척도를 사용하여 두 표면의 유사성을 평가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표면쌍이 2번씩 제시되었으며 각 쌍에서 표면이 한 번은 왼쪽에 한 번은 오른쪽에 배치되게 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이 서로 다른 무작위 순서로 표면쌍을 탐색했고 실험 전에는 참가자들은 지시사항을 받고 훈련 세션을 5번 진행했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이 사용한 2가지의 주요 탐색 행동을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핑으로 손끝과 표면 사이에 접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딩으로 표면에서 지속적인 접선 방향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식별하기 위해 신호 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시 심토크 데이터를 위치와 속도로 변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kHz로 다운샘플링하고 손 움직임을 캡처하기 위해 20Hz 컷오프 주파수로 이제 저역통과 필터링을 적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위치의 이 시간 미분을 통해 속도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계산된 손끝 위치를 보여줍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오른손으로 카펫을 탐색한
경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왼손으로 타프를 탐색한 경우입니다. 각각 10cm 스케일에서 움직임 패턴을 시간에 따라 색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핑 세그먼트는 피크 이전 19개 샘플로부터 시작하는 이 320개 샘플, 그러니까 0.16초 창으로 정했습니다. 태핑 검출은 속도가 0인 구간 직후 발생하는 피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딩 세그먼트는 태핑 세그먼트와 동일한 320개 샘플 크기의 창을 사용하되 90% 겹침으로 이제 슬라이딩 구간을 스캔했습니다. 태핑 사이의 모든 0이 아닌 속도 영역을 슬라이딩 구간으로 간주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세분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은 이제 세축 fx, fy, fz의 힘 데이터입니다. 왼쪽 붉은색 영역은 이 태핑 세그먼트들,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 영역은 이 슬라이딩 세그먼트를 나타냅니다. 태핑 세그먼트는 0.32초 구간이며 슬라이딩 세그먼트는 90% 겹침으로 연속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데이터는 다음 단계인 특성 추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분화 과정은 이 복잡한 신호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식별하고 태핑과 슬라이딩이라는 두 가지 주요 탐색 행동에서 다른 특성을 추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표면 지각의 기본 차원을 대표하는 8개의 특성을 선택했습니다. 선택된 특성들은 선행 연구에 따라 질감 지각의 3가지 기본적인 지각 차원에 대응합니다. 첫째는 경도와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차원, 그리고 둘째는 거칠기와 매끄러움을 나타내는 차원, 셋째는 마찰 또는 끈적임과 미끄러움을 나타내는 차원입니다. 슬라이딩 세그먼트에서는 총 7개의 특성을 추출했습니다. 먼저 손가락 속도와 수직 힘을 기본 물리량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움 차원을 대표하는 특성으로는 운동 마찰 계수를 추출했습니다. 거치기 차원을 대표하는 특성으로는 두 가지 측정값을 사용했습니다. 힘 센서에서 측정한 슬라이딩 파워와 가속도계에서 측정한 슬라이딩 파워입니다. 또한 힘 센서에서 측정한 스펙트럼 중심과 가속도계에서 측정한 스펙트럼 중심도 추출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표면 거치기의 마이크로 그리고 매크로 측면을 모두 포착합니다. 태핑 세그먼트에서는 단 하나의 특성을 추출했습니다. 힘 센서에서 측정된 이 탭 스펙트럼 중심입니다. 이전 연구에서 도구로 표면을 두드릴 때 발생하는 진동의 스펙트럼 중심이 표면 강성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특성을 경도 차원을 대표하는 값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3축 신호를 2, 3푸리의 변환을 통해 하나의 축으로 결합했습니다. 각 슬라이딩 세그먼트는 7개의 특성으로, 각 태핑 세그먼트는 1개의 특성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시행에서 수집된 상호작용 데이터는 모든 슬라이딩 또는 태핑 세그먼트에서 계산된 8개의 서로 다른 특성 모음으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특성들은 이제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먼저 확률 분포 접근법입니다. 원시 촉각 데이터에서 추출한 세그먼트를 다차원 특성 공간의 점들로 표현합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모델링 파이프라인은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그먼트를 특성 공간의 점으로 표현합니다. 각 세그먼트는 앞서 언급한 8개의 특성 값으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 인간 지각에 더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특성들을 더 낮은 차원의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합니다. 이렇게 임베딩된 점들은 확률 분포로 변환됩니다.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각 탐색한 두 표면에 대해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포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바셀-슈타인 거리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이 두 세트의 임베딩된 점들 사이의 전송 계획의 예를 보여줍니다. 붉은색 점들은 왼손으로 탐색한 표면의 이제 임베딩된 점들이고, 파란색 점들은 오른손으로 탐색한 표면의 점들입니다. 두 분포 사이의 선들은 확률 질량이 어떻게 전송되는지를 나타내며, 주황색으로 강조된 부분은 이 특정 두 점 사이의 전송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셀-슈타인 거리는 한 확률 분포에서 다른 확률 분포로 질량을 운송하는 최소 비용을 측정합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두 표면 간의 지각적 거리를 잘 모델링합니다. 다른 확률 거리와 달리 이 바셀-슈타인 거리는 대칭적이고 지지 집합을 공유하지 않는 분포에도 계산할 수 있으며,
전체 지지집합에 걸쳐 사용 가능한 그레디언트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 목표는 예측된 유사성과 인간이 평가한 유사성 간의 상관관계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리커트 척도를 얻은 정성적 순서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랭크 상관계수인 스피어만 상관계수 최적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모델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매핑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핀 맵으로 선형 변환과 이 편향을 포함하는 간단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망으로 레류 활성화 함수를 가진 단일 은닉층을 사용했습니다. 이 두 모델은 인베딩 복잡성은 서로 다른 수준을 대표합니다. 아핀 맵은 더 간단하고 제약이 있는 인베딩을 생성하는 반면 신경망은 자유도가 더 많습니다. 두 모델 유형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연구에서는 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한지 아니면 더 간단하고 해석 가능한 모델도 충분한지 판단했다고 합니다. 모델 유형과 인베딩 차원에 따른 성능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연구에서는 신경망과 아핀맵의 성능을 1차원부터 5차원까지 비교했습니다. 성능 측정 지표는 스페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했으며 이 값이 높을수록 모델이 인간의 지각적 유사성 판단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매핑 없이 원본 특성을 사용한 베이스라인 성능은 약 0.21 정도입니다. 이 값은 그래프에서 굵은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델이 이 베이스라인을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저차원 인베딩 방법이 지각적 유사성 예측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모델 유형을 비교해보자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신경망이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아핀맵보다 대체로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1차원 인베딩에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신경망은 1차원에서도 약 0.44의 상관계수를 보이지만 아핀맵은 약 0.31 정도로 다소 낮습니다. 특히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두 모델 간의 성능 차이가 감소했습니다. 3차원에 도달하면 아핀맵도 약 0.4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신경망과의 이 성능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두 모델 모두 3차원 이상에서는 성능 향상이 미미했습니다. 이는 질감 지각을 모델링하는데 3차원 인베딩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다음 실험을 위해 이 3차원 아핀맵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3차원에서 아핀맵의 성능이 신경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핀맵은 신경망보다 해석 가능성이 높고 이게 선형 변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의 가중치를 직접 분석하여 각 특성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핀맵은 신경망보다 매개 변수가 적어 과적합 위험이 낮고 계산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 결과는 이 질감 지각이 고차원의 복잡한 비선형 매핑보다는 이 비교적 간단한 선형 변환으로도 적절히 모델링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이 새로운 참가자에 대해 얼마나 일반화되는지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모델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교차 참가자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9명의 참가자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남은 1명의 참가자에 대해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모델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참가자의 지각적 유사성 판단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네 가지 다른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G베스트는 최고 성능을 보인 일반 모델, 그리고 그 다음이 모든 일반 모델의 평균, 그리고 P베스트가 최고 성능을 보인 참가자별 맞춤형 모델, 그리고 그 다음이 모든 참가자별 모델의 평균입니다. 일반화 결과를 살펴보면 참가자마다 성능 차이가 큽니다. 참가자 3, 7, 10의 경우 이 모델이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반면 참가자 6의 경우 상관계수가 0.1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참가자들마다 질감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일부 참가자들은 해당 연구에서 이제 포착하지 못한 다른 요소를 고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앙상블 모델은 최고 성능 모델과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여러 모델을 평균화하는 것이 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화 모델을 기반으로 각 참가자에 맞게 튜닝한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가자 4, 7, 9, 10의 경우
맞춤형 모델이 일반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참가자 10의 경우 이 맞춤형 모델의 상관계수가 0.7에 근접하여 매우 높은 예측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참가자 3, 6의 경우 맞춤형 모델이 일반 모델과 비교하여 성능 향상이 미미합니다. 참가자 3은 이 일반 모델로도 이미 높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일 수 있으며 참가자 6은 해당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소들에 기반하여 유사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첫째, 일반 모델만으로도 일부 참가자들의 지각적 판단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감 지각에 일정 수준의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개인마다 질감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맞춤형 모델을 통해 부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모든 참가자들의 지각적 판단을 완벽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모델은 최대 0.7의 상관계수를 달성하여 손가락 표면 상호작용 신호만으로도 이제 인간의 지각적 유사성 판단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분석을 통해 각 특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참가자 간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작은 그림 하나에서 여기 위쪽으로 분포가 몰려 있으면 이제 굉장히 모델에서 중요하게 판단된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몰려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모델에서 이제 덜 중요하게 판단된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상대적 척도 방법을 사용하여 특성의 중요도를 평가했습니다. 이 방법은 원래 특성 축을 인베딩 공간으로 투영한 후 투영된 벡터 길이를 이제 정교화하여 각 특성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합니다. 벡터 길이가 클수록 해당 특성이 바스슈타인 거리 계산에 더 많이 기여하며 따라서 지각적 유사성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행은 한 명의 참가자를 나타내며 각 연은 8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보라색 분포는 일반 모델의 특성 중요도, 그리고 녹색 분포는 참가자별 맞춤형 모델의 특성 중요도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특성 중요도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특성은 탭 스펙트럼 중심인 C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표면의 경도 지각이 질감 유사성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간 정도 중요도를 보인 특성으로는 마찰 계수인 μk와 이제 슬라이드 스펙트럼 중심인 CF가 있습니다. 이 두 특성은 마찰과 표면 질감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며 다수 참가자에게 이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특성은 진동 파워인 PF와 PA입니다. 이는 진동의 강도가 질감 유사성 판단과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특성에서 힘 센서에서 측정된 특성인 PF, CF가 가속도계에서 측정된 대응 특성 PA, CA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손톱에 부착되는 가속도계보다 표면 아래에 위치한 힘 센서가 손가락 표면 상호작용을 더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참가자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참가자 4번은 이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마찰 계수인 μk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 9번은 이제 속도와 이 슬라이드 스펙트럼 중심인 CF, CA의 가중치가 일반 모델과 크게 다릅니다. 반면 참가자 3번, 7번, 10번은 일반 모델과 유사한 특성, 가중치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질감 지각이 개인마다 다른 정신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 경도나 마찰과 같은 특정 특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특성 중요도 분석은 이 질감 지각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특히 경도와 마찰이 질감 유사성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손가락 표면 상호작용에서 지각적 질감 유사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개별 참가자에 대해 최대 0.7의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달성했으며 서로 다른 참가자들이 특성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는 이제 첫째로는 질감 지각 모델 등에서
3차원 인베딩 공간이 충분함을 확인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을 사용해도 성능 향상은 미미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탭 스펙트럼 중심이 일관되게 가장 중요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표면 경도가 질감 지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마찰과 스펙트럼 중심도 이제 중간 정도 중요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상과 달리 이제 진동 파워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힘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가 가속도계 데이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는 이제 실험 방법이 크게 달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연구를 끝까지 보고 나서는 촉각 연구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